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공사 현장 인근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근 축산 농가에서는 소 집단 폐사까지 발생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해리면 한 축사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소들이 잇따라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축산 농가 측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송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폐사 규모는 3개 농가에서 모두 14마리. 농가들은 단순 질병이 아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인 양반들 주무시는데 4시 반부터 지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살고는 봐야지.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 창구도 없습니다. 군에서도 뭐 대화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 수밖에 없어요. 좀 도와줬으면 쓰겠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역 주민 6개 마을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고 이제 이 정도입니다. 너무나 송아지 죽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피해를 주장하는 농가와 주민들은 공사 중단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 점검에 나선 고창 군 의원들도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가축 피해는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덤프트럭이 지금 다니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불안에 좀 떨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네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저도 무사 죽겠어요.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당히 저하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모든 점을 농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창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피해 축산농가 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후 정성주 시장을 소환해 피부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3월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아 자신과 아내 등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피부과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와 관련해 현직 군의원이 추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 지역 현직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현직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1인당 2만 원에서 1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를 확정한 뒤 지역 선거판이 또 한 번 흔들리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강동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 후보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가 남원 유치 확정은 아니라며 선을 긋는가 하면 이번 선거를 사생결단의 각오로 치르며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예비후보가 남원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27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강 후보는 민주당 공천 이후 달라진 지역 선거 구도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법안 통과가 곧 남원 설립 확정은 아니라며 냉정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남원으로 왔다라고 이게 착각을 주는 그런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대단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민주당 남원 민주당 체제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상대 후보인 민주당 양충모 예비후보의 5,500억 원 규모 데이터 센터와 AI 영상 스튜디오 투자 유치 공약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오겠냐고요. 아시잖아요. 구례 자연드림농장 구례로 뺏긴 거. 옛날 대우, 하림, 남원에 오자 싶었던 기업들 다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 강 후보는 지역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시민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남원 실정을 잘 모르는 인사가 공천받아 단체장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민주당 공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한 강 후보는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무투표 당선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 안 했으면요 무투표 당선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시민들께서 저한테 일깨워 주셨어요. 단신이지만 또 늦었지만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겠다. 이순신 장군이 선조와 함께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저는 이번에 선거를 임합니다. 당대당 구도를 넘어 인물 대 인물의 진검승부를 주장한 강 후보. 배수의 진을 친 강 후보의 도전으로 남원 선거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추행해 법정에선 차남준 고창군 의회 부의장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부의장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차 부의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추태를 부리고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하는 데다 사임과 공판기일 변경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차 부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한다며 후한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차 부의장의 다음 재판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심원면 하전 어촌체험 마을 일원에서 제9회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하전마을의 갯벌을 매개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바지락 무료 나눔과 시식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개 캐기 갯벌 체험과 풍천장어 잡기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올해는 트랙터를 타고 갯벌로 이동하며 공연을 즐기는 갯벌 버스킹과 보물찾기의 형식의 갯벌 퍼레이드 등 이색 콘텐츠도 마련됩니다. 가족과 함께 청정 갯벌에서 제철 바지락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면서 봄의 활기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월은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고 무소속 출마 여부는 5월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지사는 27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초 이달 말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특검 출석 일정으로 발표 시점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는 30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인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및 공천 상황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이 지역 곳곳에서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한 발표 시점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민주당 경선 과정의 불공정 논란을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이 없었다면 무소속 출마도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선거에 나서게 되면 당선을 목표로 해야 하는 만큼 공식 후보자 등록일에 임박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마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지지자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이원태 국회의원은 29일 의원직을 사직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29일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자신의 지역구 후보에 대해 물어보면 의견을 낼 준비는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지사 경선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내 국회의원들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며 이 과정에서 후유증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답만 외우는 주입식 교육 대신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IB 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남원을 IB 교육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 사이 남원을 떠난 20, 30대 청년은 무려 3천여 명. 조국혁신당 강동원 예비후보는 그 이유 중 하나로 교육 환경의 악화를 꼽았습니다. 출산과 학령 인구가 줄며 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프로그램 도입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입 인구의 80%가 외지인이었던 제주도 표선면 사례를 들며 교육 혁신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육이 바뀌면 남원이 살아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남원시를 IB 교육도시로 전환하여 실제로 남원 덕화초등학교는 IB 교육을 도입한 뒤 전교생이 2배 이상 늘었고 용북중학교도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교육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강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전입 가구를 위한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해 교육 때문에 전학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남원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성초와 중앙초, 하늘중학교를 잇는 IB 교육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구도심 상권까지 되살리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시내 구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고, 둘째는 구 도심권의 상권을 되살릴 수 있으며, 셋째는 IB 교육을 찾는 외지의 학부모 또는 젊은 교사 등 다수를 남원시에 전입시켜서 강 후보는 이미 교육지원청과 협의했으며 지역 현장에 관심도 높다며 지금이 교육도시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원의 오랜 수건인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원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론에 세우는 민주당의 행태가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지난 8년 동안 우리 남원 시민을 굉장히 호도했던 민주당 정부의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남원을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최근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진영이 강하게 맞서면서 남원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는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고부면 눌제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읍시는 고부면 눌제와 칠보면 송현손 신도비 등 2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목하고 관리 대상 유물 3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눌제는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와 함께 호남의 곡창지대를 일군 국중 3호 중 하나로 꼽히는 고대 수리시설입니다. 시는 최근 조사에서 삼국시대 이전 축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확인된 성토층을 보호하고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송현손 신도비는 조선 중종의 스승이었던 송현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551년 건립된 비석입니다. 김제시가 지역의 주력 산업인 특수목적 모빌리티 기반을 활용해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김제시는 27일 시청에서 첨단 특수목적 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전략 연구 영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역 내 집적된 특장차, 건설기계 인프라와 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등을 방위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기반과 방위산업 간 연계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은 5월 한 달간 관광택시 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로 3시간 코스는 7만 원에서 3만 5천 원 등으로 시간대별로 요금을 절반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2일에서 5일 해뜰마루 일원에서 열리는 제13회 부안 마실축제 동안 관광택시를 타고 교통 혼잡이나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안 관광택시는 전문기사가 관광객 일정과 선호에 맞춰 동선을 설계하고 명소를 안내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관광택시를 이용하면 변산반도와 채석강, 내소사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일정 구성도 가능합니다. 정읍시의회가 올해 진행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점검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천 1원에서 진행 중인 벽천분수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정읍시 의원들은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을 위해 마련되고 있는 관광사업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 의원들은 단순한 볼거리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정읍천 벽천 분수 사업의 공정과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정읍역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과 연계된 이번 사업이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일대 조성 중인 농촌유아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예정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농촌유아 가족들을 위해 단독주택 10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생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장을 점검한 시의원들은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를 비롯한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노인의 정읍시지의 증축 현장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 현장까지 점검한 정읍시 의원들. 어르신 복지 확대안과 재선충병 재발 방지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